그날 할머니의 낡은 장롱 뒤에서 발견된 한 장의 종이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유언장 발견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드러나면서 한 가족이 무너져가는 참혹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작년 봄 87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서 혼자 살아오셨던 시골 한옥은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죠. 가족들이 모여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려 50년도 넘은 그 장롱은 워낙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었어요.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힘을 합쳐 장롱을 옮기는 순간 뒤편 벽 틈새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편지나 사진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온 가족이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이었거든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몰래 써두신 진짜 마음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의 첫 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 민수에게만 물려준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큰아들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관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평생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걸까요? 유언장을 계속 읽어보니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쓰셨더군요. 큰아들 민호는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내가 아플 때마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반면 막내 민수는 비록 멀리 살고 있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었다. 이 대목에서 큰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돌보시는 것이 때로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큰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할머니 명의로 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고 쓰셨던 것입니다. 민호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큰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셔서 헛것을 보신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심지어 큰아버지가 입었던 옷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듯 했습니다. 사실 큰아버지의 생활이 할머니를 모시는 일에 비해 너무 여유로웠거든요. 세차도 자주 바꾸시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도 넉넉해 보이셨으니까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기를 바란다. 큰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가져갔지 않느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펄펄 뛰시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공증도 받지 않았고 증인도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이 글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큰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시어머니 뒤치다꺼리하며 살아온 건 뭐가 되는 거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큰어머니께서 할머니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해드려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효도를 할머니께서 다 느끼고 계셨던 거죠. 특히 큰아버지께서 할머니의 돈을 몰래 사용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결국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큰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평생 할머니를 모셨으니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사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 형들이 저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쓰게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유언장의 존재조차 모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큰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할머니께서 왜 아버지를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실제로 할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내신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지난 5년간 총 3천만 원 이상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큰아버지께서는 그 돈이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영수증들을 확인해 보니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큰아버지께서 할머니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 것이 맞았던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자 큰아버지께서는 완전히 기가 꺾이셨습니다. 더 이상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큰어머니였습니다. 큰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진짜로 성심성의껏 할머니를 모셨는데 남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큰어머니를 위해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드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께서는 이제 와서 동정받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셨어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시골집과 재산은 아버지께서 물려받게 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30년 넘게 화목했던 저희 대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큰아버지 가족과는 연락이 거의 끊어진 상태예요. 가끔 큰어머니 생각이 나면 안부를 여쭤보고 싶지만 어떤 얼굴로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가족이 이렇게 멀어져야 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효도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큰아버지께서 할머니의 돈을 몰래 사용하신 것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시골집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가꾸시던 텃밭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계세요. 가끔 그 집에 가면 할머니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그 재산보다도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그 집 자체가
더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대로 큰아들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맞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지 말자는 것이에요. 진심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보세요.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할머니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일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